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문자함에 낯익은 이름으로 온 부고 문자가 있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이 사라지고 남은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김성호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은행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하며 소박하게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이없게도 단 하나의 문자를 눌렀다가 통장 7천만 원을 몽땅 날리셨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김동현 친구 부친상 장례식장 위치 확인 링크라고 쓰여 있었고 파란색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조문 가야지 하는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눌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어르신의 핸드폰 안에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들어왔고 연락처와 사진은 물론이고 은행 앱까지 전부 해킹당한 겁니다. 며칠 뒤 김어르신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갔다가 영원을 보고 무릎이 꺾이셨습니다. 눈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난 그냥 착한 마음으로 누른 건데요. 이 영상은 그런 김어르신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만든 경고장이자 방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더 이상 누구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분만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문자에 속아 넘어간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합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뜹니다. 동창 이름,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 이름, 오래 연락 없던 친구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부친상, 모친상, 장례식장 안내 같은 짧은 문장과 함께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났나? 빨리 확인해야 하지 않나? 조문은 가야 하지 않나?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바로 그 착한 마음을 노리는 것이 이 부고 문자 사기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사기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슬픈 소식을 접하면 의심보다 공감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 몇 개와 링크 하나만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장 위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혹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그 링크를 누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핸드폰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링크를 누르는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소리도 없고 화면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핸드폰은 내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연락처, 문자, 사진, 심지어 금융앱 정보까지 차례로 빠져나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김성호 어르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어르신 이름으로 또 다른 부고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자가 김성호 어르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기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한 사람이 누른 링크 하나가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부고 문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을 미끼로 한 함정입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이보다 더 일상적이고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택배 문자 수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고 문자처럼 감정을 건드리는 사기 수법도 무섭지만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메시지들입니다. 바로 택배 문자입니다.
부고 문자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택배 문자는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며 무방비 상태를 노립니다. 김성호 어르신도 피해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오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밑에는 또 하나의 파란색 링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자녀가 보내준 김장김치가 도착할 예정이었던 터라 어르신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 주소를 잘못 적었나? 김치가 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김어르신은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 같은 택배사의 로고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글씨체, 색깔, 구성까지 진짜와 똑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떴고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소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에 따라 앱까지 설치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악성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교묘했습니다. 문자 한 통도, 통화 한 통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핸드폰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소액 결제로 30만 원씩 2번 인출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어르신은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관세 미납, 해외 직구 통관번호, 오류 등을 핑계로 한 문자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상황, 평범한 문장, 그리고 바쁜 일상 속 방심.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기꾼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자 내용을 보고 놀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내 핸드폰이 이미 감염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처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김성호 어르신처럼 문자 하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땐 전혀 몰랐어요. 아무 이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핸드폰이 감염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기 문자를 누른 기억이 있거나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아래 3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첫째는 배터리 이상과 발열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만지기만 해도 따끈따끈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 계속 열이 나고 배터리가 줄어든다면 이는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앱이 몰래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내가 설치하지 않은 앱의 존재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넘겨보세요. 생소한 아이콘, 낯선 영어 이름의 앱이 보이시나요? 특히 Support, Service, Admin처럼 시스템을 가장한 앱이라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김어르신의 경우도 화면 한 구석에 톱니바퀴 모양의 이상한 아이콘이 숨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이상한 문자 알림 현상입니다. 분명히 알림음은 울렸는데 정작 받은 문자가 없습니다. 혹은 친구가 이상한 문자 왜 보냈어? 라고 물었는데 보낸 기록이 전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커가 어르신 몰래 문자를 보내고 그 흔적까지 지워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도둑이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타스크에서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응급조치 3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핸드폰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김성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놀라는 것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조치를 기억하신다면 이미 감염된 상황에서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 비행기 모드 켜기입니다. 핸드폰 화면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내 핸드폰은 외부 인터넷 연결이 끊긴 상태가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기 앱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외부로 보내기 때문에 연결을 끊으면 그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김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 해당 핸드폰으로는 절대 은행에 전화하거나 앱을 실행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 감염된 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악성 앱은 전화까지 조작할 수 있어 내가 은행에 전화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원 목소리로 안심하세요, 고객님이라며 정보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의 폰을 빌려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치, 시티즌 코난 앱 활용입니다.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 코난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보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핸드폰 속 숨어있는 악성 앱을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이 앱으로 자신의 핸드폰 안에 숨어있던 2개의 도청 앱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혹시 앱 설치가 어렵거나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삼성전자나 LG전자 서비스 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세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병원 가듯이 핸드폰도 점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응급조치를 마쳤다면 한숨 돌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사기 문자가 오지 않도록 막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력한 예방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어르신이 지금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응급조치를 통해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사기 문자가 아예 오지 않도록 문을 잠그는 일이 남았습니다. 김성호 어르신도 초기에는 이런 예방 서비스를 모르고 계셨지만 지금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라며 모든 분께 추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달 요금을 내고 있는 통신사에서 사기 문자 차단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입니다. 핸드폰이 감염되면 내 번호로 사기 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문자를 보내는 걸 원천 봉쇄해 줍니다. 만약 누군가 컴퓨터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내 번호로 문자를 보내려 한다면 통신사에서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어르신 본인은 모르는 사이 나쁜 놈들이 내 번호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 발신 문자 차단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스미싱 문자는 사기꾼들이 컴퓨터로 대량 발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링크가 있는 문자들 말이죠.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컴퓨터에서 발신된 의심스러운 문자가 아예 내 핸드폰에 도착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카드사 알림이나 일부 공공기관 안내도 함께 걸러질 수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전화 발신 차단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6이나 1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는 대부분 조작된 전화입니다. 이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해외 사기 전화와 문자가 아예 차단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하시고 상담원이 연결되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기 문자 막고 싶어서요. 번호 도용 차단, 웹 발신 차단, 국제전화 차단 다 신청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상담원이 알아서 등록해드리고 문자로 확인도 보내줍니다.
김어르신은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부터는 사기 문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불안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매일 핸드폰을 보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꾼들이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돈이 빠져나가 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타스크에서 그 마지막 골든타임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분이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하고 차단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김성호 어르신도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기 불과 이틀 전에 또 한 번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꼭 봐. 요즘 문자 무섭다. 그 한 줄 메시지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